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문 같은 경우는요, 포문과 while문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명령어들이고요. 첫 번째로 포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반복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상황에서 일정한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작업이 되는 거, 이런 걸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안녕하세요, 포문을 공부 중입니다 라는 문장이 3번이 반복이 됐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만약에 이 문장을 출력을 한다 그러면 프린트문을 이렇게 3번을 썼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복문을 사용 안 한 경우입니다. 근데 반복문이라는 걸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포한 다음에 여기 이제 변수를 줘요. 그리고 이 변수가 in range. 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이고요. 두 번째가 경계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 값 바로 앞에 값까지 바뀌는 거예요. 0하고 1, 2까지만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n이라고 쓰면 n-1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세 번째 있는 건 스텝입니다. 단계를 얼마씩 증가시킬 거냐. 0 다음에 1씩 증가시키니까 1, 2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반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 그래서 처음에 i가 0값을 가졌을 때 내려가서 프린트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 인덴테이션 되어 있으면 포문의 일부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포문 영역 안에 들어간 거예요. 0일 때 한번 출력, 그 다음에 1 플러스 시켜서 1일 때 출력, 1 플러스 시켜서 i가 2가 됐을 때 출력, 그리고 3이 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한 3번 정도니까 뭐 크게 문장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3000번을 똑같은 문장을 수행한다, 뭐 3만 번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프린트문을 3000번, 3만 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반복문인 포문을 쓰시면 0부터 3000 또는 0부터 3만 이렇게 쓰시면 3000번 또는 3만 번의 문장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주 간편하게 반복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문의 기본 형식을 한번 봐볼게요. 포한 다음에 변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range 하시고 시작값, 변수의 시작값을 대입해서 마지막 우리가 끝값이라고 되어 있는 끝값 플러스 1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끝의 값까지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증가값을 주시면 증가값만큼씩 증가가 되면서 시작값부터 증가되면서 이 명령어 부분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요. i에다가 range 좀 전에 우리가 썼던 거죠. 0,3,1이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입력하고 인쇄.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증가값이 1이니까 1, 그 다음에 인쇄. 이제 1 증가되니까 2가 되는 거죠. 2, 인쇄. 자, 3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제 저희가 리스트를 잠깐 활용했었던 거 생각나시죠? 이번에는 range를 쓰지 않고 그냥 in만 쓰셔도 돼요. in만 쓸 때는 직접 값을 넣어 주셔야 되죠. i에다가 첫 번째 리스트 값 넣고 출력, 두 번째 리스트 값 넣고 출력, 세 번째 리스트 값 넣고 출력한 다음에 더 이상 값이 없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i 값의 안쪽에다가 i 값의 코드 내부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죠. 코드 내부 안에 명령어에다가 i 값을 써도 된다. 0일 때 0 나오겠죠. 퍼센트 i 값 여기 보이세요? 예, 그래서 0, 그 다음에 1일 때 1, 2일 때 2 하고 출력이 한번 되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i 값의 변화를 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 안녕하세요. 1, 2, i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문장이 출력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팁이 있는데 이런 i 값 변수를 쓰고 싶지 않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더바를 쓰셔도 돼요. I 대신에. 우리 변수명 사용 규칙에 보면 언더바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for 언더바 in range면은 언더바에다가 0, 1, 2를 대입시켜서 이걸 계속 출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range 함수의 값을 자 2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신에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바로 전값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2부터 0까지다 의미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씩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 for i에서 2일 때 출력,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시켜서 1일 때 출력, 다시 마이너스 1 시켜서 0일 때 출력하고 다시 마이너스 1 시켜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아래는 포문인데 i가 자 range 1부터 5까지죠. 6-1까지니까 일씩 증가되면서 i 값을 출력하세요. %d 위치에다가 i 값 출력해라 라는 의미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AND 문자를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진 않겠죠. AND에 들어가 있는 문자를 이제 여기서는 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포문의 사용 방법을 익히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실습을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포문을 활용한 합계 구하기죠. 포 한 다음에 만약에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데 포문을 배우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합을 1부터 10까지를 다 이렇게 더하는 문장을 쓴 다음에 1에서 10까지 합계해가지고 합을 출력하는 거죠. 그랬더니 55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존 방식을 이용한 거고요. 다행히 10이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1부터 10만까지를 더해라 그러면 우리가 10만까지 계속 더해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죠. 자, 그래서 포문을 이용한 반복문으로 바꾼 거예요. 1부터 10까지 사용할 변수 i를 준비하고요. 먼저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i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필요하냐면 합이라는 변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변할 i 값과 그 다음에 변화되는 값들을 누적시켜서 더해줄 뭐 썸이라면 썸, 합이라면 합 이런 값들 변수를 하나 여기다가 준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포문에서는 i 변수가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합이라는 여기서는 변수 합을 준비하면 되겠네요. 합에다가 i를 계속 더해준다. 마지막에 합값을 출력한다. 이 알고리즘을 따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이제 이거는 합을 선택하기 전에 예제예요. i는 0. 다시 말해 합을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소스이다 라는 거죠. for i는 range 1부터 10까지죠. 일씩 증가되면서 합에다가 더해서 넣으세요. 그리고 합값을 출력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합에 i가 1일 때 더해서 넣고 2일 때 더해서 넣고 할 줄 알았는데 아래쪽과 같이 name error, name 합은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죠. 합이 여기에서 선언이 되어져 있지가 않대요.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냐 했더니 합은 합 플러스 1 여기 네 번째 라인에 문제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봐보세요. 여기 합이 없죠. 합이 가지고 있는 값이 선언된 게 없죠. 그리고 정의된 것도 값이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합에다가 i를 더하래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 합이 지금 어떤 값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알고리즘에서 제가 여기에 i 변수는 준비됐는데 합이 지금 없다라고 잠깐 합을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소스를 고치는 거예요. i하고 합에다가 각각 0을 초기화 시켜놨죠. 그러니까 합이 이제 어때요? 정의가 되고 값을 갖게 된 거죠. 여기는 이 합이 0이 들어가고 i에도 0이 들어간 거예요. in range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되는 거죠.
합에다가 i 값을 i가 1일 때 더해서 넣고 0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뿔뿔 돼서 i가 2가 되면 이 전에 누적된 합에다가 다시 2를 더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3 넣어주고 더해서 4, 10까지 더해서 합에다 넣어주게 되면 합은 사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가 10까지 더한 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55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피터 노트북을 열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 값을 한번 입력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신 다음에 네, 되셨죠? 컨트롤 엔터 내리시면 자, 1에서 10까지 합계 55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근데 이제 이 포문은 여러분들 이전에 수업 때 한번 이미 써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생각나세요? 예, 우리가 if, else문 배울 때 화면상에 입력할 어떤 수식을 계산을 할 거냐, 두 수 사이 합계를 구할 거냐, 메뉴 선택하게 만들고 메뉴를 선택하면 자, 1일 경우에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면은 그 수식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그래서 입력한 수식 계산을 하게끔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에 대한 것까지 그 다음에 뭐 두 번째에서는 뭐 했었죠? 두 수를 넣어주면 두 수의 합계를 구해서 출력하게 만든 거 있었죠. 생각나세요? 근데 이 두 수의 그 간격 사이의 합계를 구하는 부분에서 폼은 썼었어요. for i in range 첫 번째 입력한 몸값부터 두 번째 숫자 입력하면 num 플러스 2까지 준 거죠. 이거 생각나세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요? 스텝이 생략됐어요. 스텝을 생략하면 일씩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answer에다가 answer 플러스 i 값을 계속 반복해서 누적시킨 거죠. 그리고 num1부터 num2까지의 결과값으로 넣어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직접 입력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래쪽에서는 어때요? 그쵸, 시작값과 끝값을 우리가 직접 준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다. 여기는 10이라는 거 플러스 1까지 간 거고 스텝도 우리가 직접 준 거고요. 이거 생략이 가능해요. 1인 경우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여기 있는 폼은 기본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한번 잠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이 그림은 i가 0이고 합도 0이었는데 i가 1이 됐을 때 1하고 합이 가졌었던 0하고 더해서 합에다가 덮어 써주는 거다. 다시 i가 2가 되고 합과 i 값을 더해서 합에다가 덮어 써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합에 누적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5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500과 1000 사이에 있는 홀수들의 합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500과 1000 사이에 있는 홀수니까 501부터 시작하겠죠. 500은 짝수니까. 자, i하고 합은 각각 0 넣어주고요. i in range, 그래서 501부터 시작한 거예요. 홀수. 501 넣고 합에다가 누적시키고 자, 홀수만 구해야 되니까 어때요? 2씩 증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503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01까지니까 1000 사실은 이제 경계값을 1001로 줬으니까 1000까지만 여기에서는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0부터 1000 사이에 있는 홀수 합계하고 출력한 다음에 합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 1001까지가 이제 경계값이긴 하지만 사실 1000까지니까 999까지 999가 홀수가 됐을 때 더해지고 그 다음에 1000이 되는 순간에 빠져나온 거죠. 다 더했더니 이 값이 나오더라. 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있는 포문을 고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예제를 하나 제가 드렸어요. 셀프 스터디로 0과
100 사이에 있는 7의 배수의 합계만 구해봐라. 한번 여러분 구해보실래요? 중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소스를 제가 복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101을 주시면 되겠죠. 자, 7의 배수의 합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0이 아니라 0부터네. 0부터 100까지 사이의 값 중에서 7의 배수합이다 그러면은 0일 때도 여기에 0이 더해져 버리면 사실 알고리즘 한 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0을 써도 되고 또는 여기에다가 그렇죠. 7하고 이렇게 쓰셔도 7부터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0부터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0도 넣어주고 증가값이 얼마가 돼요? 7이 돼야 되겠죠. 0부터 7까지 되셨나요? 예, 그리고 합계를 구해서 넣어라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00까지 의 값 중에 7의 배수 합계라고 해놓고 여기서 7의 배수 합계를 구하도록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출력했더니 735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7의 배수인 값, 그래서 735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키보드로 입력한 값까지 합계, 이거는 num을 그냥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input, 자,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세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for i는 1부터 num 플러스 1까지 1씩 증가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값까지를 더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num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건데 시작값, 끝값 다 입력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num1, num2, 그 다음에 증가값도 입력을 받았죠. num3까지. 그래서 num1에서 num2 플러스 1까지 주셔야 되겠죠. 레인지를. 그리고 증가값 합에다가 값을 넣어라. 네, 이것도 한번 여러분 고쳐보실래요? 여러분 소스를 중지 버튼 누르시고 고쳐가지고 시작값과 증가값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럼 2에서 자 300까지 3씩 증가시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네,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의 단에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i는 단은 0이죠. 다음에 단에다가 이 변수에다가 단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단을 입력하게 만들고요. 본문 i는 in range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0이니까 결국은 9가 되는 거죠. 1부터 9까지 1씩 증가되면서 앞쪽에 자 i가 1일 때 단이 먼저 나와요. 단을 만약에 제가 7단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단은 7 곱하기 i가 1일 때 1은 그 다음에 두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단하고 i를 곱한 값 7 곱하기 2를 출력을 하고 다시 i 값이 2가 되겠죠. 1 증가돼서 2 그러면은 7 곱하기 2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이 14 여기 출력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i가 얼마 될 때까지 9가 될 때까지 반복. 그렇죠? 자, 그래서 7 곱하기 9는 63하고 출력되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7단이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건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피터 노트북에 한번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Shift 엔터 누르겠습니다. Shift 엔터 누르면 다음 줄로 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이 소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스에 보시면 i하고 단이에요. 변수가 합이 아니고요.
그래서 단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력 마치셨으면은요, Shift 엔터, 아니, 컨트롤 엔터 누르셔가지고, 자, 단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9, 그러면 이렇게 9단이 쭉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여기까지 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중첩 포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첩 포문이라는 거는요,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경우를 중첩 포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어떤 포문이 돌 때 안쪽에서 또 반복할 문장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포문이 한 번 돌 때 안쪽에 있는 포문이 여기서 만약에 2번을 수행해야 된다면 2번 도는 거예요. 바깥쪽 포문이 또 한 번 돌 때 안쪽에서 2번이 돌고, 바깥쪽 포문이 한 번 돌 때 또 2번이 도는 것. 이런 거를 중첩 포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첩 포문의 형식은 포한 다음에 바깥쪽 포문을 하나 주고요. i가 0일 때, 자, 그때 안쪽에 있는 이 포문이 도는 거예요. k가 0부터 0, 1까지겠죠. 2니까 0, 1 해가지고 파이썬은 꿀잼입니다. i하고 k 값 출력을 해본 거. i가 0일 때 k는 0, 1 하고 이게 2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i 값 00, k 값은 01이 되는 거죠. 안쪽에서 2번. 그 다음에 다시 k가 2가 되는 순간 안쪽 포문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바깥쪽 포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깥쪽 포문 영역에서 i 값이 1이 되겠죠. 1일 때 안쪽 포문으로 들어오면 k는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또 출력되겠죠. 2일 때 이 안쪽 포문 영역을 빠져나가서 바깥쪽 포문 영역으로 나가면 다시 2일일 때, 그리고 여기 있는 k는 0일 또 반복하겠죠. 바깥쪽 포문 영역으로 빠져나가면 i가 3이 됐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이 포문 영역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안쪽에서 k가 01, 01, 01 반복해서 바뀌면서 내용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처리 순서를 보면은요,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i가 0일 때 내부에 있는 포문에서 k가 0인 경우, 1인 경우 프린트 함수 수행하고요. 다시 외부 영역으로 빠져나와서 i가 1일 때 k가 0일을 반복하죠. 2일 때도 k가 0과 1이 반복된다. 이렇게 반복문이 수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i 값이 0일 때 k 값 바뀌고, i 값이 1일 때 내부 k 값 0일 바뀌고, 2일 때 0일 바뀌고,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구구단을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i하고 k를 놓고, 자, in range 2에서 10이죠. 여기에서 이제 단을 입력을 받을 거예요. 몇 단이냐? i 값은 단을 의미하고, k는 그 각 단에서 출력되어, 단에 이제 저희가 2단이다. 그럼 2단에 바뀌는 값들이 있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되셨나요? 네, 그리고 프린트. 그래서 만약에 i가 2인 경우이면 2 곱하기 k 값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하죠. 다시 k가 2가 되고,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안쪽에서 k 값만 계속 바뀌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k가 10이 되는 순간 여기 있는 포문을 빠져나가서 그 다음 문장, 네, 그냥 줄만 띄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 바깥쪽 포문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i가 3이 됐을 때 3단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4가 됐을 때 4단 출력하고 9까지 출력하겠죠. 그리고 i가 10이 되는 순간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문 안에 포문 형식으로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에 이 소스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2단부터 9단까지 나오는지 한번 결과값을 봐주시기 바랍니다.